네,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식 고용고입니다. 저번 2시간은 제가 아침마당 강의한 걸 틀어드리라고 했어요. 아침마당이 아무래도 많이들 보시고, 그리고 이게 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마당 생방송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송이에요. 이게 제가 강의 준비를 많이 해요. 딱 11분 주거든. 11분 동안 무릎 관절염 퇴행성 수술 얘기를 다 해달라.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11분 동안 요약한 것을 한번 틀어주라고 했으니까 한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쭉 강의를 이어갈 텐데, 주기세포 강의를 쭉 하다가 이제 제가 또 인공관절로 좀 한두 시간을 하려는 이유가, 이 겨울철 되면은 김장하시고 농사 지으시고 또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관절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겨울철이 보통 많으면 2배 아니면 한 1.5배 증가하거든요. 보통 인공관절 수술 만족도가 세계적으로 논문을 보면은 한 100명 하면 81명 정도가 만족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9명은 내가 괜히 하지 않았나? 조금 덜 만족스럽다? 조금 아프다 이런 이기 때문에, 혹자 병원들은 막 인공관절 하면 막 95% 좋다고 하는데, 저는 얘기하는 게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현재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100명 하면은 81명이 만족하고, 19명 정도는 괜히 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 될 거고, 그저 그렇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한번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만족도를 평균적으로 90%가 끌어들이기 많이 노력을 해와요. 그에서 중요한 부분 2가지가 있어요. 정확도. 수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쓰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정확도인데, 그래서 요즘 많이 로보트라든지 또는 뭐 내비게이션 기법이라든지 저희 같은 3D 맞춤형, 3D 시뮬레이션 각자의 맞춤형 수술 도구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AR, 증강현실 해가지고 도구를 쓰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환자의 무릎을 딱 보면은 현재 환자분의 각도라든지 이런 간격이 다 보여요. 그래서 도구를 조정하면은 이 고글에 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증강현실. 그리고 맞춘 다음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 증강현실이 최근 유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3군데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HS 병원, 이게 유명한 병원이죠. 그 병원과 같이 임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개발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한 3년 동안 개발했고, 내년 봄에 저희가 식약처 허가를 받고 내년 가을부터 AR 수술 기법을 적용할 건데, 로보트나 PSI 맞춤형 수술도구보다 월등히 더 좋은 기술로 되고 있다고 아시고, 내년 가을부터는 저희가 드디어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번째가 디자인이에요. 차도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인공관절이 얼마나 디자인이 자기 사람 무릎 모양에 맞고,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동양인들은 많이 구부려 앉고 쭈그려 앉기 때문에 동양인에 맞는 인공관절을 개발하는 게 제 꿈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개발이 됐어요. 개발돼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한국형 맞춤형 인공관절 11,000명 데이터를 해가지고 만들었고, 작년에 식약처 허가가 되고 올 봄부터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좋은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해가지고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을 했고, 고대 쪽에서도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대학을 해서 저변학대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결과가 좋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2번 디자인 말씀드렸죠. 디자인도 중요해요. 차도 막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운전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처럼 인공관절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많이 쭈그려 앉는 이런 무릎은 서양인과 다르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관절 대부분이 서양인이 만든 걸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한국이면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저께 저번 수요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요게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된 거예요. 미국 식약처. 굉장히 어렵죠. 의료기기 회사들이 FDA 승인되면은 상장돼서 막 홍보해서 막 저는 잘 모른다, 상한가치 오른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상장된 그런 회사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만든 제품이 미국 FDA에 승인이 됐다고 저희가 2개를 만들었어요. 인대를 보존하는 거, 인대를 엎치는 거 2가지 만들었는데 2개 다 승인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FDA 승인된 제품 2가지밖에 없어요. 인공관절이.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학도 이제 쓰고 있는데, 차이는 그겁니다. 인공관절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인공관절이 처음 개발된 게 197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최근 걸로. 그래서 20년에 한 번씩 개발이 돼요. 2세대는 단순히 그냥 아픔만 없애고
좀 이 마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 인공 연고이라죠. 이 폴리에틸렌인데 이 플라스틱 종류인데 이것을 뭐 움직이게 하는 거 또는 안 움직이게 하는 걸 해가지고 한때 1세대 디자인은 통증을 없애는데 좀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이 폴리에틸렌 인공 연고를 움직이는 가동용으로 만들었던 게 한때 대세에 이르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세대 1990년에 나온 제품들은 남자 여자가 다른 거예요. 많이 구부러지게 하는 고급 인공관절, 그다음에 좀 마모를 적게 해서 세라믹 인공관절, 이렇게 이 재질과 이런 디자인이 조금 변형되었던 거예요. 그게 90년대에 개발이 해서 20년 쓰다가 2010년대부터는 3세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벌써 10몇 년 전이죠. 인공관절 수술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이 이런 슬개골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슬개골, 무릎에 슬개골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도 이렇게 인공관절 할 수 있는데 기존으로 하다 보니까 더 빠지고 막 이게 마모되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런 슬개골이 문제가 된다는 걸 많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이 막 발전하면서 MRI 찍어대고 막 그러니까 이 MRI를 가지고 CT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과연 인체의 무릎 구조가 어떤가 하다 보니까 이 슬개골이 기존형은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기존은 이게 좀 두꺼웠거든요. 이걸 얇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원래는 인공관절이 보시면 자세히 보시기 3세대인데 이 두께가 똑같았어요. 근데 3세대가 되면서 여기서 가다가 이게 얇아졌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면서 이 슬개골이 안쪽되는 부분을 이렇게 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똑같하게 이 두께를 만드는 기술의 여기 10이라면은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얇게 만드는 기술은 이거 한 3배 정도 어려운 기술이에요. 디자인이 어렵거든요. 근데 만들어서 3세대를 만들면서 좀 더 사람의 무릎 모양에 맞는 이런 슬개골에 이런 합병을 줄이게 만든 이런 얇게 만든 이렇게 판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다양화시켰어요. 이게 3세대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3세대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문제는 외국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많이 구부리는 이런 무릎 모양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3세대 디자인이지만 한국형에 맞는 이런 동양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만든 게 바로 한국형 맞춤형 인공관절. 이것도 예쁘게 승인된 거. 승인되면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데 똑같아, 비슷하죠? 둘 다 저희 것도 얇아요. 가다가 이렇게 두께가 얇게 만들고 얇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미국 제품 3세대예요. 조금 모양이 좀 이렇게 뭉툭해요. 그리고 이 모양이 조금 이 동양에 많지 않게 좀 잘 안 구부러지는 이런 모양인데 작년에 개발이 끝나서 저희가 한국형 3세대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뒤에 부분을 좀 다르게 했어요. 한국형에 맞춰서 잘 구부릴 수 있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모양도 좀 더 이 외국 제품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이쁘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FDA 승인되고 저희도 FDA가 저번에 수술할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저희 병원 수술받은 11,000명 정도의 MRI 데이터로 한국 사람들의 무릎 모양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인공관절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조금 이 걸음걸이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고 저도 잘 구부러지는 것 같고 환자 만족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2년 전에 이거 썼거든요. 저희가 수술하면 거의 90%를 3세대로 썼었어요. 그리고 이걸 바꿨잖아요. 저희 병원에 무릎 수술하시는 분이 한 8분 계세요. 이 친구들이 요거 쓰다가 다 이걸 바꿨어요. 물어봤더니 요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면서 이제 대학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좀 디자인을 한국형 디자인으로 바꾸고 3세대에 맞추고 정확도를 더 올리면서 디자인과 정확도를 올리면서 환자의 만족도를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런 질문 하나 해요. 인공관절이 무거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아요? 그런 게 물어봐요. 그래서 병원들이 티타늄, 인공관절은 티타늄 쓰고 밑에는 폴리에틸렌 쓰는 건데 티타늄이 가벼워요. 그리고 이 코발트가 좀 무거워요. 인공관절이 가볍다고 선전하는 병원들이 티타늄을 다 쓴 거거든요. 근데 티타늄은 미국 FDA 승인 안 해줍니다. 왜냐면 티타늄 제품은 마모가 잘 돼요.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승인 안 했는데 한국에서는 엄청 좋은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에비던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세계 제품들은 위에는 코발트 크롬이 들어가고 밑에는 티타늄이 들어가서 이 마모를 좋게 한다. 그래서 가벼운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물어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환자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줄기세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지방줄기세포에 대해서 또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